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탑픽으로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MBN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 고민이 더 깊어지는 시장일 것 같은데요. 이 시장에 대한 질문들 3명의 전문가들에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열어볼게요. 네, 자 FOMC 의사록 공개 지수 방향은 이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창원 매니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함께 열어볼게요. 금리 동결의 우려가 이미 선 반영됐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2년 전 그리고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나 아니면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수를 토대로 다음에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당일보다는 CPI나 PPI가 나왔을 때 지수 변동성이 훨씬 더 심했는데요.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CPI와 PPI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시장은 엔비디아와 빅테크 등 지금 개별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지금 워낙 그 미국 경기가 좋고 현재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그런 딱히 그런 트리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선반영돼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없는 상황이라 크게 지수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매니저님.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시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 의사록 공개 이후에 금리 인상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걸까요? 금리 인상은 사실 지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금리 동결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냐의 문제였고요. 네.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거의 무산이 되면서 네. 지금 이제 시장이 한번 눌러놨다가 다시 엔비디아, 뭐 테슬라 등등 빅테크주들의 상승으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그 예상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네.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리스크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도 함께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실적 바로 오늘 밤이죠. 자 하락의 의미는 그런데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창원 매니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저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답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다 올랐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실제로 좋아요. 그래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은 시장의 그 국내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이 이제 학습 효과, 처음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그렇게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 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 기사를 보고 고점에서 달려들면 기관과 외국인이 그런 그 날을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많이 삼았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매체를 통해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실적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부터 개인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주들은 사실은 이런 흐름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유는 어떤 그 빅테크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조, 2,000조, 3,000조짜리는 특정 기관과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에는 어렵다라는 너무 거죠. 크다. 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 프로그램이 한 종목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가 미리 밑에서 사서 차익 실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떨어지긴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컨센이 워낙 이제 높게 잡혔고 그 다음에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을 부르면서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 밤에 실적 발표인데 실적은 그냥 무조건 잘 나올 거의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쓰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99%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으로 하락해서 오늘은 이제 국내 반도체주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시가가 미국 나스닥의 종가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를 오히려 저가 매수할 기회가 저는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약에 뭐 엔비디아 실적이 안 나와도 이미 먼저 빠졌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이나 아니면 오늘 그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은 내일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그 매력적인 반도체 종목들의 저가 매수의 기회 날인 걸까요? 잠시 뒤에 이창원 매니저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창원의 답변 리뷰 종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웹툰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39% 수익 이어가고 있는 Y랩 함께 볼게요. 네, Y랩은 지금 그 네이버 웹툰이 이제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곧 상장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며칠 후에 진짜 네이버 웹툰이 그러니까 어제였죠. 네. 어제 네이버 웹툰이 6월에 상장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수치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Y랩이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도 이제 추가 급등하면서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 Y랩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가 네이버 그 웹툰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수혜를 받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핑거스토리나 아니면은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도 같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기 상승하면은 항상 이제 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 잡으신 분들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눌리면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올 때 같이 매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다면요. 메가 MD입니다. 우리가 의대 중원 이슈를 가지고 왔고 벌써 10% 수익까지 터치했습니다. 네, 이제 어제 편입한 종목이고요. 네. 오후에 바로 좀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장중에 추가 상승이 나왔다가 워낙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쪽은 그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오늘 네.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가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저가 매수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까지 끝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지 먼저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오늘 매직픽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갤럭시 링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플렉스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갤럭시 링이라는 그 어떤 세상에 없던 게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대감으로 먼저 1차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퍼지고 개인들이 붙으면서 고점에서 이제 기간 외국인의 어떤 선취매성 물량이 이제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빠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재료까지 이제 같이 끝나버리면 반등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1차 상승은 기대감에 나왔고 갤럭시 링은 삼성전자에서 지금 취소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네. 당연히 올해 뭐 지금 현재 뉴스도 올해 출시 예정이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재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만 떨어지면서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고점에서 차익해서 밑으로 빠졌다. 그러면은 저가 매수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갤럭시 링 올해 출시 예정.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로기판이 이제 P10인데요. 이게 이제 그 휘어지는 성질을 갖다 보니까 링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반지 형태인데. 그쵸, 동그란데. 네, 그렇죠. 그래서 휘어지는 성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플렉스가 최대 수혜주로 뽑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또 내일 반등을 본다면 오늘 정도에서 좀 저가 매수 가능해 보여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가 끝나지 않은 인터플렉스 차트도 함께 보시죠. 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재료는 계속 남아있죠.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발표하고 나서 연구 개발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재료는 발표하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기대감에 급등했다가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재료라는 기대감의 차트를 그리면 여기까지 올라와 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주가는 여기 떨어져 있죠. 그러면 재료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의 현재 주가에 대한 괴리율이 지금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처음으로 상한가 갔던 종가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 턴어라운드가 가능해 보여서 이제 조만간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조금 잊혀졌죠. 왜냐하면 한 3주 빠지다 보니까.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21,000원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3,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급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급등픽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이제 제가 볼 종목은 여러분들 추세 추종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추종 어떤 전략으로 세워봐야 될까요? 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신고가를 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성장주의 개념에서 본다면 어떤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 내년 1월 달에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025년 1월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기대감에 같이 올라요. 기대감에 먼저 오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흑자 전환이 되면 거기서 이제 성장성 플러스 실적까지 확인되니까 2차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오른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올랐습니다. 그거는 이제 AI에 대한 수혜에 기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여기에 성장성까지 같이 가니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성장성 플러스 거기에 실적까지 같이 가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작년에 뭐 15배씩 올랐던 건데 이쪽 섹터도 AI 섹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감만 있다가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들은 추가 슈팅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2억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TSMC IP 얼라이언스 등록 가능성이 또 이제 대두되면서 또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다. 그래서 AI용 반도체 당연히 엔비디아가 또 실적 잘 나오면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반도체 종목 2개째 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전략까지 함께 세워볼게요. 네, 저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도 상승 중이네요. 네네. 그런데 여러분들 2차원의 탑픽을 매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가온칩스, 제주반도체, 테크인까지 높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제가 전고점 돌파하는 직전에 그러니까 직후에 추세 추종 관점에서 갖고 온 종목들이 더 갔죠. 대부분이 다 급등했어요. 네.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이제 초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조금 경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자리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한 5거래일 연속 눌려있던 자리에서 전고점을 이제 막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급등한 다음에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 물량만 소화하면은 이거는 재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목표가 4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9,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픽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오늘은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할 수 있죠. 네, 오늘 4시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제가 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또 상당히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반도체를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못 하시는 분들은 시간에서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 4시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차원의 탑픽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조규준 매니저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